제가 뭐 워낙부터 정의의 사도였다고 제가 인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가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흑화되기 시작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본인의 검찰총장직을 지키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정치적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저는 국민의힘에 일종의 계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윤석열의 이 1년이 나쁘지는 않은 게 검찰 개혁은 정말 필요한 거구나. 학습 효과. 검찰 개혁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되게 이제 흑화된다라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어떤 열등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좀 탐욕이나 야욕이 있다가 특정한 계기에 뭐가 좀 잘 안 되고 그럴 때 계기가 되면은 어떤 괴력을 갖게 되는데 괴력을 갖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되게 집착하거나 복수하거나 아니면 좀 광기를 부리거나 뭐 이런 경우라고 보이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딱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워낙부터 정의의 사도였다고 제가 인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봤었기 때문에 저는 검찰총장 되는 거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국정농단의 수사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이 부분에서 이걸 수사했던 그래서 이제 압력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정의에서도 그리고 사법농단도 수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러면 언제 흑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가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흑화되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 첫 번째로 흑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는 조국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리한 수사고 그리고 이제 왜 흑화가 됐느냐 그걸 따져보면 아마도 이 검찰주의자 윤석열로서 그 검찰 개혁을 막고 공수처를 막는 데에 가장 처음에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근본적으로 검사는 칼제비죠. 칼을 들이대는데 워낙 익숙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칼을 들이대는 거에 주저함이 없이 아무 데서나 칼을 들이대고 그랬는데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저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칼을 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여러 가지를 덮어준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국정농단에 대해서나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게 검찰이 먼저 수사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탄핵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농단에 대해서 증거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한 거고요. 저는 오히려 당시에 검찰 그때는 이제 수사반에서 일을 했지만 당시에 검찰에서는 사실을 상당히 많이 덮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저는 만약 장관이 문제가 있었으면 장관으로 임명되고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되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드롭시키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검찰총장이 나와서 인사권에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을 무리한 방식으로 어떤 국민에게나 적용될 수 없는 방법으로 들이댔다. 전 정부의 뭐 4대강이라든지 사법농단 이런 관련해서 제대로 봐줬다. 봐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덮었죠? 봐준 게 아니라. 봐준 것도 없고 덮은 적도 없고요. 산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시에 보면은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탐욕을 벗어버려 성냄을 벗어버려 이런 시가 생각나는 것 그거는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는 안 어울립니다. 좀 딴 거 골라보시죠. 어울립니다. 자, 그 시를 써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긴 했는데요. 좀 많이 좀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얘기하면은요. 흑화된 검찰이 문제가 있고 검찰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흑화된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바깥에는 정의롭게 보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세계 평화를 위한 거다. 뭐 이런 거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씁니다. 거기에 괴력을 발휘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하시지만 이번에도 드러나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제로 본인의 가족과 본인의 측근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감싸주기를 해왔다.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분이 검찰주의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게 검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예. 가지를 했다. 예, 그건 30초 좀 보면은요. 그 검찰 가족은 처와 뭐 그분이 처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처와 장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측근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대진이나 한동훈 검사나 그리고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이두봉 검사 같은 건 대전지검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원전에 관련된 수사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였냐? 예, 예. 다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본인이 거느리던 차장검사, 이른바 특수통 라인입니다. 이 권력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저는 흑화된 예. 부분에 가장 뭐 전형적인 신드롬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예전부터 이분은 정치검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치라는 게 처음부터 내가 대통령 하겠어라고 정치하는 예.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가다가 정치에 대한 야심이 생기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국힘당하고 죄송합니다.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지금 같이 그걸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다만 현재의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금 현재 마인드는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라든가 운운하는 거 예. 얘기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상태를 본인의 검찰총장직을 지키는데 활용한다. 이용하고 있다는 네. 점에서 바로 정치적인 거랍니다. 윤 총장 부인이라든지 또 부인이 무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든지 또 뭐 장모가 영리 의료병원에 관련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여건이 제기해서 지금 전체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결과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고 총장이라 해서 그 결과를 드러내는 걸 함부로 막지를 못해요. 아니 근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예. 현재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그걸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해빈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아니죠. 아니 안 그러면은 거기에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게 검찰총장이에요. 근데 본인의 가족과 저는 그것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고 친여 인사에 너무 많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 본인- 드러날까 싶어서 더 그렇게 됐다. 이런 본인의 말씀입니다. 가족 이거는요. 그러니까 가족과 측근이 개입돼 있는 부분이라면 본인이 진즉 천명을 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저기 안 받겠다, 보고 안 받겠다 이렇게 천명을 해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감찰이 필요하다.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장관이 나선 거고요. 전반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반항입니다. 검찰 개혁은 뭐냐면은 특수통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반 민생에 관련된 형사부 쪽으로 훨씬 힘을 예, 실겠다. 30초 정치 검찰을 정치성을 좀 빼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건 공수처를 설치를 하겠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해가지고 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찰이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끊임없이 이런 개혁에 반대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솔직히 추미애 장관은 또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추미애 장관 두 법무부 장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민의힘당과 검찰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무슨 예. 제가 자, 얘기할게요. 수사지휘권의 발 왜냐하면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저는 국민의힘에 일종의 계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뭐 그 부분의 정치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더 길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거는 확실히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의 시대의 화두라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그리고 검찰의 골수 분자와 또 국민의힘 또 일부 언론들이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쓴 검찰을 생각한다 중에서 그 부분 잠깐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은요. 검찰이 부정부패 추방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런 정적 관련 수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정치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는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진 않는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고 또 지금도 일어나. 지금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화두가 검찰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군 구태타라든가 또 국정원의 아나무인 또 정말 무도한 예. 문제라든가 또 정치 개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다 제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게 검찰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검찰 개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저는 이제 이렇습니다. 검찰이요.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히 생각하는 검찰 개혁과 그다음에 예, 문재인 정리해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다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내가 칼잡이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양쪽 어디든지 다 하겠다. 그 대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부당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런 힘의 균형과 견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 하겠다. 이 점이 바로 다르다는 점.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첫 번째, 특히 대통령이나 정치인으로서 안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수신제가가 전혀 안 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공정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측근들에 대해서 너무 아끼고 검찰에 대해서만 싸고 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안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공직자 마인드가 없습니다. 이번에 국감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무도한 태도라든가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본인의 직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후보한테 그렇게 들이댄 칼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또 판검 카르텔에 앞장선다는 이런 공직자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흑화된 권력은요. 정말 이렇게 한 번에 터져버립니다. 네. 저는 그게 제가 이게 언제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그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그 더불어민주당 여권에서 당시에 굉장히 국민적인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에 계속해서 공소유지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됐지만 당신이 그러니까 상당히 검증되지 않은 선택이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톡톡히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이 자체가 저는 윤석열의 이 1년이 나쁘지는 않은 게 검찰 개혁은 정말 필요한 거구나. 학습 효과. 검찰 개혁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